was very happy to score again since when I come back from the Asian Cup, and seeing celebrating the fans is make me even more happier. 손흥민의 득점이 더욱 극적이었던 이유는 오늘 그의 경기력이 시즌 최고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미들라인에선 원터치 패스를 통해 좌우 측면을 여러 번 공략했고 파이널 서드에선 어시스트에 가까운 결정적인 패스가 3차례 기록되었지만 아쉽게 동료의 미스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이렉트 슈팅이 골대를 맞은 순간까지 포함해서 오늘 경기가 숫자 없이 끝났다면 오래도록 아쉬움이 남을 만큼 높은 퀄리티의 축구였습니다. 득점만큼 빛난 손흥민의 경이롭던 패스 행진이 왜 다음 버전의 순위를 의미하며 MOM은 당연한 결과였을까요? 오랜만에 긴 휴식을 취하고 나온 손흥민의 컨디션은 시작부터 좋아 보였습니다. 연말 즈음 주중 훈련을 불참하고 컨디션 관리에 어려움을 나타냈던 시점이 완전히 종료되었고 개막 직후를 연상케 하는 최상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특히 스프린트에서의 가속도는 그가 가장 좋은 화력을 보이는 날의 그것과 완전하게 일치했고 주법 또한 손흥민이 풀체력을 가지고 있는 날의 모습과 100% 같았습니다. 반전은 전반전 토트넘의 전체적인 경기력은 시즌 중 가장 좋지 못했던 지난 울버햄튼과의 전반전이 그대로 복사되어 있었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은 지는 날에도 점유율과 슈팅 숫자만큼은 대부분의 팀들을 압도해왔지만 3게임 연속 슈팅 숫자가 눈에 띄게 줄고 있었습니다. 시작은 바로 데제르비 감독의 브라이턴과의 경기였습니다. 현 시점 전 유럽에서 가장 핫한 젊은 감독 중 한 명인 데제르비는 포스텍 축구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나왔었고 토트넘에 패배한 대부분의 팀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1차 빌드업 방해 대신 박스에서의 싸움에 많은 것을 걸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 막판 손흥민의 어시스트가 터지며 토트넘은 2대1 승리를 챙겼었지만 마지막을 제외하고 경기 대부분은 포스텍의 의도가 아니라 데제르비 감독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었습니다. 바로 다음 경기에서 울버햄튼은 데제르비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고 토트넘은 45분 내내 파이널 서드에서 볼을 주고 받으면서도 올 시즌을 통틀어 가장 적은 슈팅의 전반전을 치렀습니다. 후반전 다소 나아졌지만 최종 결과는 71%의 점유에도 슈팅 숫자에서는 오히려 울버햄튼에 밀렸고 1대2로 패배했었습니다. 오늘 크리스탈 팰리스의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이 어떤 전술을 준비하고 나올지는 사실상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전방 압박에 불필요한 체력 낭비 대신 하프라인을 그냥 상대에게 내어주고 파이널 서드에서의 라스트 패스와 슈팅각을 막아내는 복사 붙여넣기였고 당연히 역습 한 방을 위해 잔뜩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시즌 최절정의 컨디션으로 출발했음에도 팀 전체의 공격 전개가 답답함에 그치며 이렇다 할 슈팅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손흥민의 특이점은 시즌 초반처럼 아예 허리로 내려와 빌드업에 관여하는 방식이 아닌 좌우 윙어의 볼소유 시점에 접근하며 센터백들을 박스에서 끌어내려 노력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엄청난 정확도의 원터치 패스 또한 수차례 기록하며 전반 내내 보이지 않던 토트넘 공격 방식의 이변을 이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상대의 공고하던 지역 방어는 지난 2경기에서 보이지 않던 토트넘의 방식에 전반에 비해 현격하게 당황했고 토트넘은 슛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손흥민은 패스가 좋은 공격수가 아니라 패스가 생명인 미드필더에 흡사할 정도로 창의적인 공간 패스를 날려댔습니다. 원래 패스가 좋은 선수에 속했지만 올 시즌 그리고 특히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의 패스 퀄리티는 분명 지난해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성장해 있었고 9번 자리에서는 득점 한순간을 위해 존재하는 선수가 아닌 경기 전체 흐름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패스 진화가 고무적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롱런한 선수들 대부분이 패스 한 방으로 공간을 창출하는 능력만큼은 마치 필수처럼 장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인 피를로는 36세가 되었던 시즌의 정말 경기장에서 몇 걸음 뛰지 않아 보일 정도로 움직임이 급격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공이 가는 몇 번 안 되는 순간마다 상대 입장에서 의외의 가까운 패스가 장렬되었고 공간이 창출되곤 했습니다. 그동안 손흥민의 최대 장점으로 주로 언급된 스프린트는 36세에는 보이기 힘든 능력입니다. 패스는 체력, 나이와는 비교적 연관성이 작은 분야이고 과거 손흥민의 롱런을 의심했던 일부 사람들에게 지금 버전의 손흥민은 반전에 가까울 정도로 다른 유형으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9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피니시 그리고 공중볼입니다. 여기서 헤더는 득점보다 박스 안 동료에게 전해주는 세컨볼 싸움이 더 주요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으로 한정하면 과거의 김신욱, 현재의 조규성에게 요구되는 역할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9번에게는 공중 싸움보다 더욱 강하게 과거의 10번이 맡았던 일부 역할이 요구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많은 팀들이 더블 볼란치를 베이스로 가져가고 클래식 10번 유형의 선수 대신 그보다 아래에서 뛰는 8번만을 기용하는 경우도 늘어났으며 자연스레 9번은 박스 안에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타입이 아닌 상하좌우로 움직이고 가끔은 10번처럼 패스를 가끔은 전통적인 9번처럼 득점을 터뜨리곤 합니다. 폴스9이란 단어가 등장한 이후부터 스트라이커의 기준은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고 헤더와 마무리 원툴 선수는 더 이상 일부 리그 상위권 팀에서 출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손흥민은 현대적인 9번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3개의 어시스트에 가까운 패스와 하나의 골대를 맞춘 슈팅, 마지막으로 득점까지 종합해서 경이로운 경기력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빛나기 전까지 팀의 슈팅이 0개에 그칠 정도로 철저하게 상대 지역 수비를 타파하지 못했던 점을 상기하면 더욱 오늘의 경기력은 긍정적이었습니다. MOM은 토트넘이 승리한다면 당연히 손흥민의 차지였고 예상대로 전개되었습니다. 보통의 경우 손흥민의 득점 장면에 대한 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오늘만큼은 이전까지 활약상에 대해 더욱 길게 언급한 이유는 속도의 손흥민이 보인 득점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전매 특허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역습 상황, 세계 최고로 불린 남자에게 질주에 이은 골키퍼와의 1대1 찬스는 곧 득점을 의미합니다. 그 순간의 손흥민은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피니셔입니다. 손흥민만큼 극적이었던 선수는 단연 베르너입니다. 오늘 그의 오프 더 볼은 토트넘 입단 이후 가장 돋보였지만 공교롭게도 손흥민이 전환 패스를 골키퍼와 1대1에서 놓친 장면은 경기 중 최대의 반전이었습니다. 그대로 경기가 패배로 끝났다면 잘한 80분보다 그 1초만이 또다시 빅찬스 미스 하이라이트 필름에 추가됐을지도 모르는 아찔한 흐름이었습니다. 다행히 선취골이자 토트넘 데뷔골에 성공한 베르너의 하루는 말 그대로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갔습니다. 베르너에게 어시스트를 안긴 존슨 또한 노팅엄 시절을 연상케 하는 파괴적인 측면 움직임을 보인 경기였습니다. 토트넘 입단 이후 드리블 시점에서 과거보다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던 존슨은 오늘만큼은 마치 스스로를 최고 선수라 믿고 있는 듯 자신감이 넘쳤고 전방 압박에선 투지를 불사르더니 볼딸쥐에 이은 아름다운 어시스트를 선보였습니다. 지고 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압박하는 선수는 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칭찬받아야 하고 손흥민이 없었다면 존슨에게 MOM이 돌아갔다고 확신할 만큼 짧은 출전 시간에도 화려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오늘 토트넘의 경기력은 분명 과제를 남겼지만 승리하는 방식만큼은 1위를 달리던 시즌 초반을 연상케 했습니다.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끝나겠구나라는 기운과 반드시 이긴다는 에너지는 생각보다 쉽게 화면에 표현되곤 합니다. 시즌 초반 토트넘은 비기고 있는 후반 추반 시간에도 승리할 팀의 다세로 치열하게 뛰어다녔고 수차례 극적인 승리를 챙기곤 했습니다. 주전이 대부분 돌아온 오늘의 토트넘은 오랜만에 1위 시절의 드라마틱한 승부를 재현해냈습니다. 가끔 축구에는 인생이 담기곤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변화도 뚜렷합니다. 승리할 자격이 없던 슈팅 연계의 긴 시간, 그럼에도 시계를 보지 않고 달려가던 선수들, 무승부가 목적이 아니라 반드시 이기겠다는 투지까지 토트넘의 계절은 유난히 총명하게 흘러갔습니다. 스포츠에 묘미가 있다면 압도적인 승리의 순간보단 힘들다고 느꼈던 날의 거둔 승리입니다. 누구나 내리막을 걷게 되고 누군가가 마지막까지 달린 순간들이 머리에 쌓이게 되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에너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쉬운 전반전을 보내고 후반 막판까지 지고 있더라도 휘슬이 울릴 때까지는 축구도 인생도 끝나지 않습니다.